몇 번? 2번. 2번. 자, 예삐는 한 권의 무게가 2N, 책 5권을 들고 수평 방향. 그럼 봐. 그럼 힘은 얼마 줬어? 2N 책 5권이니까 힘은 10N을 줬지? 힘은 10N을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수평 방향으로 갔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가 수직이지?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F 코사인 90이 0이 돼서 0이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했니? 또!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존재해야 돼. 힘의 방향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말고 그냥 다 질문해. 4번.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질량 20kg인 물체 수평 방향으로 30N의 힘을 계속 작용하였더니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10m 이동하였다. 이거를 14번. 14번. 미안. 14번. 14번 전에 없어? 성원이 없어? 네. 14번. 자, 그림과 같이 나무도막에 수레를 충돌시켜 나무도막에 밀린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봐봐. 여기서 수레가 뭘 했어? 운동을 했어. 그랬더니 나무도막을 뭐 했어? 밀어냈어. 수레가 운동해서 나무도막을 밀어냈어. 그럼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뭘 했다는 뜻이야? 일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에너지. 그럼 수레가 운동을 해. 그럼 얘는 에너지가 있어. 그럼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우리 어떻게 구하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F는 MA가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가 뭐지?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mv 제곱. 얘가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근데 이게 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지? 일을 fs만큼, 일을 받은 만큼, 일을 받은 게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지? 그럼 이 2분의 1 mv 제곱만큼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이 나무도막에서 뭐가 작용을 해?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나무도막의 마찰력에 이동거리 S만큼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수레의 질량과 나무도막이 밀어만한 거리. 그럼 질량하고 그럼 이 마찰력은 일정한 값을 갖고 있어. 그럼 질량하고 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비례관계가 된다는 얘기지. 질량하고 거리는 비례관계가 되겠지. 요건 일정한 값이니까. 자, 그러면 1번 틀렸고 수레의 속력과 나무도막이 이동한 거리는 그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럼 2번도 틀렸고 수레의 질량은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와 관계없다? 아니지. 수레의 질량이 커질수록 나무도막 이동 거리가 커진다고. 왜 커지니? 라고 하면 에너지가 커지니까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도막의 질량을 측정하면 알 수 있다? 아니지. 나무도막의 질량을 측정한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하는 거니까 마찰력하고 이동한 거리를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일정합니다. 이 나무도막의 작용, 여기에 나무도막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도막과 이 빗면 사이에, 그러니까 빗면이 아니라 이 수평면 사이에 마찰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또! 23번 전에 없나요? 성환이 없어? 23번 보자고요. 자, 그림과 같이 어떤 새 구슬이 마찰이 없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와 수평면의 전지에 있는 나무도막과 충돌하여 나무도막을 10cm 밀고 갔다. 이렇게 됐네.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평면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새 구슬이 이렇게 있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얘가 쾅 내려서 충돌을 하고 이 나무도막을 10cm 이렇게 밀고 가서 이동을 했대요. 그럼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럼 이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내려와서 여기에서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이 운동 에너지가 뭘 한다? 이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이 98N이고 세구술의 높이가 20cm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20cm에서 떨어졌고 여기에서 마찰력은 98N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운동 에너지는 지금 안 물어보고 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일을 했어. 요 한 일은 수레에 작용하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가 되는 거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우리 고등 물리에서는 뭐라고 배운다라고 했어? mgH로 배우는 거고 여기 중학교에서는 요 G를 뭐라고 한다고? 9.8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9.8 곱하기 질량의 M은 몰라. 근데 높이 H가 얼마라고 했어? 20cm라고 했지. 그럼 우리 20이라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터로 바꿔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 0.2m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마찰력이 98N이라고 했고 이동거리가 10cm야. 10cm도 그냥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터로 바꿔서 0.1m로 계산을 해준다. 그럼 얘는 에너지가 얼마가 돼? 9.8줄의 일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원래 에너지가 얼마 있었다는 얘기야? 9.8N이 돼야 되겠지. 9.8줄이 돼야 되겠지. 그럼 9.8이 되려면 m 곱하기 0.2, 질량 곱하기 0.2 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질량은 5kg이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또 26번. 26번 얘기할게요. 자, 어떤 연구소에서 새로 출시한 자동차가 성능 실험을 하고 있다. 이 자동차가 시속 50km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5m를 이동하여 정지하였다면 시속 100km/h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몇 미터로 이동하여서 정지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뭐 했어?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한 거야. 자, 그럼 속력이 몇 배가 됐지? 2배. 그럼 속력이 2배 되면 에너지가 몇 배 더 커져? 4배 커지지. 근데 마찰력은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지. 그럼 이게 4배 커졌는데 이게 일정한 값이니까 이동거리가 몇 배가 돼? 4배. 그러니까 15m에서 4배가 되니까 60m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또 29번. 수평면에서 2m/s로 속력으로 운동하던 수레가 질량 5kg이고 질량과 마찰이 20m인 나무도막을 3m 이동시키고 정지하였다면 수레의 질량은 얼마니? 그럼 똑같이 이거 문제네.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은 모르겠어. 얘 질량은, 그러니까 수레의 질량은 모르겠는데 얘가 얼마의 속력으로 갔냐면 2m/s로 갔고 5kg, 그러니까 요 5kg, 요 나무도막이 5kg이잖아. 그럼 얘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얘가 얘를 밀어내는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한 거리잖아. 그럼 이 질량이 상관없는 거야. 이게 질량이 10kg이 되든 100kg이 되든 마찰력은 그냥 20N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요게 지금 얼마 이동했냐면 3m 이동하고 정지했다라고 했으니까 마찰력은 얼마? 20N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20N 곱하기 3m니까 얘가 한 일의 양은 60J만큼 일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M은 모르겠지만 이 속력 2의 제곱을 했더니 이게 얼마가 돼야 돼? 60J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2m이 60이니까 이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30kg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30번 안 해도 되나요? 자, 요게 3학년 1학기에 아마 기말고사쯤 보는 일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야. 할만하지?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여기 어디까지 오는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배웠어.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지? 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지? 자,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학교마다 여기 있는 일가의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1학기 때 배워.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저 다음 저 뒷단은 2학기 내용이거든.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요거 같이 예전에는 이걸 같이 배웠어. 근데 지금은 1학기, 2학기 이게 단원 자체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르게 배우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걸 두 개 같이 한꺼번에 연결해서 배우는 학교도 있어. 그건 학교 선생님 재량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지? 뭘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해? 얘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어.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전환되는 것만 배우지 이렇게 전환되는 건 배우지 않습니다. 그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전환되는 건 선생님도 니네는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요게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떨어졌어. 그럼 이 물체가 떨어지면은 높이가 점점 감소하게 되겠네. 그럼 높이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 속력은 점점 빨라져. 그럼 높이가 감소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런데 이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있으면 우리 지구로 떨어지는 그 뭐라고 할까? 운석들이 떨어지면 이제 운석이라고 하는데 별똥별이 생기잖아. 그거 왜 그래? 지구와 대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타서 그런 거지. 맞나요? 그럼 그 마찰 때문에 타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에너지 자체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안 바뀌고 일부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면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위해선 단 마찰이 없어야 돼. 이 마찰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여야지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공기가 없을 때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자 만약에 낙하할 때는 물체의 높이가 감소하고 속력은 빨라져. 그럼 높이가 감소했다는 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속력이 빨라졌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지? 그러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높이는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럼 거꾸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항상 감소한 값과 증가한 값이 같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질량 예민 물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때 높이는 라지 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물체가 그럼 이때 이 물체 h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얘가 떨어져. 그러면 얘가 이제 B만큼에 왔어. 이때 질량은 M은 안 변할 거고요. 그럼 이때 높이는 선생님이 H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가 점점 떨어졌으니까 좀 빨라졌단 말이야. 이때 속력이 V1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더 떨어지게 되면 CH였고 얘 질량은 M이고 이때 높이는 H2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지면에 딱 충돌하기 딱 직전, 달랑말랑 딱 직전 질량은 M이고 이때 높이를 D라고 하고 이때는 이때 속력은 우리가 V2라고 얘기할게요. 의미로 이때 속력은 선생님 V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각 A, B, C, D의 뭐는 같다?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와 운동의 합이 되는 거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 떨어지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mg 라지 h가 될 거고 정지에서 떨어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가 h1이니까 얘는 mg h1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v1이니까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h2가 되고 높이가 h2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될 거야. D에서는 높이가 0이지? 딱 닿기 직전이니까. 그럼 얘의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이 합은 항상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A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D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고 놓으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라지 h가 되고 D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2분의 1 mv 제곱밖에 없겠지? 이게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떨어질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얘는 없다가 생겼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돼. 그럼 이 값이 항상 같아.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던져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 올리게 되면 높이가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같아. 이 합이 항상 뭐하다고요? 일정하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롤러코스터 항상 어때? 땅 타고 둥둥둥둥 들들들들들 최고점 올라가지. 그럼 만약에 이 레일에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계속 같은 높이까지 계속 운동할 수 있다고. 근데 마찰이 있으니까 그 다음 높이 점점 회전을 하는데 점점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온 거예요. 요 얘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거고요.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법칙의 문제를 마찬가지 중3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문제 뽑아가지고 몇 문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이론은 저기에 다거든요. 자, 58번 문제 한번 볼게요. 58번 문제. 치우고.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질량이 1kg인 공을 10m/s 연지 방향으로 던져 올려. 그거 무슨 얘기냐면, 자, 질량이 1kg인 공을 얘를 이쪽 위로 연지공이거든. 10m/s 위로 이렇게 던져 올렸다 이렇게 됐어. 이 공이 5m인 곳을 지날 때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여기에 만약에 5m 지점에 1kg인 공이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편의상
선생님이 이 점을 우리가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까요? 자,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는 거야. 그럼 공기가 없으면 A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B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했지, 성하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했지. 그럼 A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고 여기서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야. 됐어? 근데 얘는 지표면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없다고.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역학적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제곱만큼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만큼 있지? 5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50줄. 자, 그 다음에 5m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돼?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5가 되니까 이거는 뭐 구할 필요도 없네. 49줄이 되는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1줄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되셨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의 마찰을 무시했을 때 항상 같은 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 야, 그럼 얘가 최대로 올라가는 높이는 얼만큼이겠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최대로 올라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5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50줄이 최대 높이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h가 되는 거야. 인대치가 안 맞아 떨어지지. 그럼 만약 이걸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얼마만큼 올라간다? 중력 가속도가 10이었을 때는 5m까지 올라가겠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위치 에너지를 아느냐 그걸 물어본 거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5m인 지점을 지나갈 때는 위치 에너지는 그냥 9.8mH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나머지 문제 57번부터 6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 59번. 59번? 자, 59번 먼저 한번 볼게요. 59번. 자, 높이가 10m인 지점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를 5m/s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졌다. 이 물체가 지면 B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얘는 자, 여기가 10m 됐어. 그다음에 이 질량이 4kg인데 얘를 이쪽으로 5m/s로 던졌다. 그럼 이 지면에서는 딱 무슨 에너지만 있어? 운동 에너지만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여기는 뭐 있어? 높이가 있고 속력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다 있어. 됐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높이 10 이렇게 될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9의 제곱이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에 질량 4, 질량 4, 질량 4 이렇게 다 약분되지. 그럼 이게 4kg이든 5kg이든 10kg 상관없이 여기에서 떨어질 때 성력은 다 똑같아. 질량에 상관없이. 물론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성력은 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98주리수에 4 약분됐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25가 되니 12.5지. 12.5. 그럼 얘는 2분의 1 V 제곱이네.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어떻게 돼? V 제곱은 196 더하기 25가 되겠네. 그럼 196 더하기 25가 얼마지? 221인가요? 그럼 V는 11m/s가 되겠지? 10, 221 맞지? 이거 뭐 구하는 거?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되는구나.
선생님이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네. 운동 에너지 하는 거니까 얘가 392줄이 되고 이건 얼마가 돼? 25 곱하기 4 100이 2분의 1이니까 50줄. 야, 운동 에너지는 442줄이 되겠지. 속력을 구하고. 98 곱하기 4는 392 더하기 50이니까 442줄 아닌가요?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 25 곱하기 4 되기 50 442줄인데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 120. 422? 네. 442입니다. 442 맞지? 계산해보면 442야. 오타. 됐니? 또 61번. 61번. 자, 61번은 어떤 높이 h의 정지에 있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600J야. 자, 여기 높이 h인데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 역학적 에너지가 600J야. 이렇게 됐네. 그럼 이 물체가 4분의 3h 통과해서 낙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그럼 이 지점이 우리가 뭐 4분의 3h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는 4분의 1h가 되겠지. 그럼 감소한 이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니까 이 감소한 이치 에너지는 600의 4분의 1이니까 얼마 감소했어? 150줄 감소했지. 그럼 여기 무슨 에너지로 바뀔까요?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150줄이 되겠네. 됐니? 또 62번. 60, 2번. 62, 62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10m 높이의 정지에 있던 질량 여기 센티미터 10m야. 이 질량 2kg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7.5m일 때 지나는 속력은 얼마니? 그럼 마찬가지 얘도 이게 10m인데 여기에 7.5m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을 물어봤네. 그럼 사실 이 질량 2kg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 그랬을 때 속력을 구해라. 그럼 얘는 얼마 떨어진 거야? 2.5m 떨어진 거지. 그럼 그냥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고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감소한 이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럼 감소한 이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 그럼 9.8 곱하기 2 곱하기 2.5만큼 감소한 거지. 그럼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 제곱이 되겠지? 맞니? 그러면 V 제곱은 얼마 나와? 49 되나요? 그럼 V는 7m/s 이렇게 되겠다. 성원이 맞았어? 응. 해님이네? 또 질문. 63번? 63번 볼게요. 자, 63번. 다음 그림같이 질량이 M의 물체가 높이 H곳에 정지해 있다가 5m의 순간을 지날 때 14m/s였대. 자, 그럼 여기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16ton이다.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는 중력 가속도를 9.8로 하지 말고 얼마로 하라는 뜻이야? 10으로 하라는 뜻이야. 이거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높이 처음 높이 h를 구해라. 그럼 처음 높이가 h인데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5m인 지점을 지났을 때 이때 이 속력이 14m/s래. 그 다음에 얘 질량을 얼마로 해라? 1kg으로 해라.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높이 h를 구해라. 그럼 편의상 선생님 여기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 B점에는 뭐가 있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 됐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10 곱하기 질량이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높이 H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B점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10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높이 5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얘 속력이 14라고 했으니까 1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10H는 50 더하기 이게 얼마야? 98이 되겠네. 14의 제곱이 196 맞나요? 그러면 50 더하기 98은 얼마지? 148이 되겠지. 그럼 10H는 148이니까 H는 14.8m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또 64번 볼게요. 자, 추의 질량이 m인 진자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H1이 1.1m고 H2가 0.9m라고 한다면 5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얘는 1.1m고 여기는 0.9m래요. 자, 질량 작용한 중력을 10N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뭐 질량 모르니까 m이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감소한 이치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아?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감소한 이치 에너지는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는 얘기지? 1kg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높이 얼마 감소했어? 1.1에서 0.9 감소했으니까 0.2m 감소했다. 됐지?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v 제곱이지? 됐니? 그럼 m은 소거 되네? 그럼 얘가 2지? 2는 2분의 1 v 제곱 v 제곱은 4 그럼 v는 2m/s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역학적 에너지 조금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실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실험 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추를 위에다 올려놓고 금속관에다 떨어뜨렸는데 이거 봐봐. 이 클램프 집게가 있으면 여기에 금속관이 있으면 이 추를 떨어뜨리면서 이 클램프 집게와 금속관의 마찰가 이동시켰으니까 이걸 1을 한 거지. 그럼 얘의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이 변하는지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 클같이 금속관 집게 사이에 놓고 집게를 스탠드에 고정시킨다. 이때 금속관에 어느 정도 힘을 주면 내려가도록 적당히 잰다. 그러니까 마찰력을 주는 거죠. 이거는 마찰력은 일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다른 추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금속관의 이동 거리를 측정한다. 그럼 질량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지. 다는 이번엔 질량이 같은 추를 높이를 변화시키면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지. 그럼 답이 1번이 답이 되겠네. 됐니? 또 17번 17? 17번 전에 없나요? 성환이 없어? 16번 16번? 자, 16번부터 먼저 볼게요. 16. 10m/s 속력으로 운동하던 중량 4kg의 물체의 속력을 3배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질량이 4kg의 물체인데 얘가 10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 방향의 속력 힘을 가하여 해준 일의 양은 몇 줄인가? 속력이 3배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4kg짜리가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3배가 되니까 30m/s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에너지가 있고 얘도 에너지가 있어.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2를 하면 얘가 에너지가 변하겠지. 여기 운동 에너지가 변하겠지.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0의 제곱이지. 그럼 얼마? 200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0의 제곱이지. 그럼 2 곱하기 900이 되니까 얼마가 돼? 1800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원래 에너지가 200줄인데 1800줄이 되기 위해서는 2를 얼마만큼 해줘야 돼? 1600줄의 2를 더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해준 1의 양은 1600줄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질량이 1kg 수레가 8m/s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던 나무도막과 충돌하여 나무도막을 2m 밀고 간 다음 정지하였다. 나무도막과 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얼마인가? 그럼
1kg짜리 수레가 8m/s로 운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나무 도막이 있는데 얘하고 꽝 충돌해서 나무 도막이 2m 가서 정지했대. 그럼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뭘 할 수 있어? 2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8의 제곱만큼 있고 요 1은 마찰력에 대한 일이니까 마찰력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32줄의 에너지가 있네. 그럼 요게 32줄이 되려면 마찰력이 얼마가 돼야 돼? 16N이 돼야 되겠구나.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부터 37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18번부터 37번까지 하세요. 18번? 18번.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과 운동에너지. 속력은 운동에너지 제곱의 비례지. 그럼 제곱의 비례 그래프가 이차함수 꼴 제곱의 비례 4번이잖아. 됐어요? 또 26번. 26? 26번. 26번 전에 없님이네. 19번. 질량이 2kg을 시속 72로 던졌다. 속력의 단위 m/s로 바꿔야 돼. 거리 미터, 시간 초. 그래서 72km/h 이거 바꾸는 거 알아? 몰라? 왜 몰라? 알지. 72km는 000m지. 키로가 공세기니까. 1시간은 3600초지. 얘 20m/s로 놓고 계산하면 돼. 됐지? 그럼 19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1 400줄이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26번 전에 또 없나요? 26번 질량 2kg가 2kg로 수레가 4m/s로 속력으로 운동하다 0.4m 운동으로 충돌하여 정지하였다. 0.4m 이동하는 정지하였다. 4kg의 속력을 2m/s. 그럼 봐.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하는데 운동 에너지 2분의 1은 mv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이 마찰력 값은 일정해. 그러면 질량이 2가 되고 속력이 4니까 4의 제곱이지. 그럼 16 곱하기 2가 32만큼이야. 그랬을 때 얘가 0.4m 이동해서 정지한 거야. 성환아, 그거 듣고 있니? 그러니까 32였을 때 0.4m 이동한다는 얘기야. 근데 질량이 4가 됐어. 속력은 어떻게 돼? 2가 됐으니까 2의 제곱이지. 그럼 4, 4, 16이네? 에너지가 그럼 얼마로 줄었어? 2분의 1로 줄었지? 그럼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얘도 2분의 1로 줄 거 아니야. 이건 걸려. 됐어요? 그래서 답이 0.2m가 됩니다. 됐나요? 또? 32번. 몇 번? 32번. 32번 전에 없나요? 자, 10kg의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던져 올렸다. 던지는 순간 속력이 20m/s라면 도달하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야, 최고점은 당연히 0 아닌가요? 최고점 정지하잖아. 또 운동 에너지가 0줄인 거지. 됐니? 또 35번. 35번. 35번 전에 어디 성하나? 자,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낙하했다. 4m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몇 배인가? 위치 에너지는 4m만큼이지. 운동 에너지는 8 감소했잖아. 8m 감소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 그때까지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몇 배인가? 2배. 그냥 높이의 비로 그냥 따져주면 되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또 36번 0.5kg을 14m/s로 던져 올렸다. 최고 높이는 그러면 여기에서 0.5kg인 공을 14m/s로 던져 올렸다. 얘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지. 최고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밖에 없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0.5 2분의 1 곱하기 14의 제곱은 196이지? 그럼 여기서는 9.8 곱하기 질량 2분의 1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2분의 1 없어지고 이게 98이니까 98 되려면 10m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네. 테디비네? 오케이. 또
37번. 이거는 그럼 할 수 있지 않을까? 37번 한번 해볼래? 4.9m에서는 뭐밖에 없어? 위치 에너지밖에 없겠지? 그럼 최저점 닿는 순간은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지? 그 두 개 갖다 놓고 하면 되잖아. 해봐. 성환이는 질문 없어? 네. 그럼 나머지 문제는 다 숙제로 지금 해보세요.